제3지대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최근에 합당을 한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된 양양자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언행에 대한 우리 노은지 차장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같이 하는데 이 전 대표 언행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뭐라고 밝혔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아마 수도권 아니면 영남 쪽에서 지역 출마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좀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DNA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그걸 스스로 좀 깎아먹는 정치인이라는 좀 비판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인식이 있고 저도 가끔씩 저 언어는 조금 더 품격 있게 조금 더 감동적으로 언어로 상대를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은 가끔은 있지만 4시간 가까운 시간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많은 부분을 알게 됐죠. 예. 그리고 장시점과 역량을 본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정치 시그널에 임종석 의원이 또 출연을 해서 많은 또 화제되는 발언을 했고 오늘은 또 양양자 원내대표가 출연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언어의 품격과 관련돼서도 양양자 원내대표가 옆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전 대표가 여자도 군대 갔다 와야 경찰과 소방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 남녀 갈라치기 앞서 이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세대 갈라치기 이번엔 다시 남녀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원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제 화법 얘기를 주로 하죠. 근데 저는 화법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제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대한테 이게 갈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네. 쓰는 단어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긴 하죠.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좋은 건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노인 무임승차 폐지랄지 여성도 특정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생각을 안 해본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선 이런 게 있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던졌을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이 방어벽이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정책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화법도 이렇게 한 단계로 오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건너뛰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정책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인,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교육을 이렇게 개혁해야 돼, 복지를 어떻게 개혁해야 돼, 경제는 어떻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마치 특정 대상을 노인이라는 대상, 여성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정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 서로 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 갈등을 증폭시킨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저는 좀 친절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경찰 소방에 지원하려는 여성들은 군 복무를 한 남성 못지않게 우리 국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은 지원할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들려서 논란이 좀 예상되는데 박수영 대변인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그 갈라치기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 생활에 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정당 간에.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 거대 정당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과 본인들의 의지를 국민 앞에 내놓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니?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그건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신당을 창당하면서 했던 얘기 가운데 내가 윤석열, 이재명보다 잘하는 게 있다. 그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을 해요. 이런 것들도 저는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없죠. 국가의 어떤 애국심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특히 국방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성들 가운데서도 왜 여성들은 군대 가면 안 되는 거죠? 하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율 저도. 입대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그런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차제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정치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저런 다른 스타일의 정치를 보지만, 스타일도 보지만은 내놓는 얘기들도 들어야 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거대 양당 정치사에서 매기의 역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젠다가 국방과 안보를 생각한 제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관선 변호사님. 뭐 어젠다는 뭐 던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되는 어젠다가 뭐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어젠다는 맞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된 이미지가 씌워져 있죠. 전에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표를 얻는다는 그러한 본인의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어젠다를 던지면 국민들한테 사람들은 저거 갈등을 부추겨갖고 표를 얻으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준석 대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던져도 사람들 볼 때는 저것도 무슨 꼼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국방력 빈곤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을 한다면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안의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